마음은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결이 고요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미세한 두 흐름이 있으니 하나는 스스로를 숨기지 않으려는 진심, 또 하나는 비어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허심입니다. 진심은 깊은 샘물처럼 맑고 단단하여 한번 흔들리면 오래 여운이 남고, 허심은 산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형체가 없으나 지나간 자리만은 분명합니다. 이 둘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실은 한 마음 안에서 이웃처럼 닿아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진심만을 붙들려 하고 비어있는 마음을 허무함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빈자리는 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기 위해 마련된 공간과도 같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흔들리면 금세 흐려지지만 조금 비어있는 그릇은 오히려 빛을 잔잔히 품어냅니다. 정약용은 자연 속에서 그러한 마음의 자리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비어있음이란 허전함이 아니라 본래의 결을 조용히 드러내는 틈새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의 움직임이 잦아들고 작은 흔들림마저 멈추어 고요가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진심은 억지로 나오지 않아도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허심은 그 진심을 다치지 않게 감싸는 바탕처럼 작용합니다. 마치 새벽의 호수가 한 점의 바람도 없이 하늘을 받아내는 것처럼 마음도 고요한 자리에서야 비로소 자기의 빛을 드러냅니다. 아침 햇살이 산마루를 넘어들기 전 세상은 가장 얇은 숨을 쉬는 듯한 고요에 잠깁니다. 바람은 움직임을 멈춘 듯하고 나뭇잎의 결마저 가만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내면도 자연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흔히 마음의 움직임은 늘 복잡하고 분주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고요의 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드물 뿐입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특별한 사건도 없고 무엇을 얻으려는 의도도 없이 그저 앉아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시냇물처럼 계속 흘러갑니다.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은 일, 혹은 특별한 형태도 없는 감정의 잔상들. 하지만 그 흐름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속도가 느려지고 마치 얕은 물가에 이르러 물살이 약해지는 듯 마음의 움직임도 잔잔해집니다. 그때 조용히 나타나는 것이 진심의 척결입니다. 진심은 의도적으로 끌어내려 할 때는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억지로 캐내려 하면 모래처럼 흩어지고 잠잠히 기다릴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곤 합니다. 그 마음은 감정의 격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의 틈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느낌은 마치 새벽녘 강가에서 물빛이 밝아오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어둠이 물러가는 속도와 밝음이 스며드는 속도 사이의 작은 틈. 진심은 그와 같은 미묘한 결을 타고 나타납니다. 사람이 진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까닭은 흔히 진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마음의 속도가 충분히 느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오르거나 감정이 큰 파도처럼 몰아칠 때에는 진심의 작은 목소리가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억지로 조용히 만들려고 하면 또 다른 소란이 생겨버립니다. 마음은 자연처럼 다루어야 하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흐름이 잦아들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마음의 형세를 고요가 스스로 드러나는 때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고요가 찾아오는 순간은 종종 아주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몸이 조금 편안해지거나 눈길을 돌리던 시선이 멈추거나 생각하던 말이 어느 지점에서 끊기고
아무 의미 없는 침묵이 자리할 때입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 순간입니다. 이때 마음속 깊은 층에서 진심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것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중간의 결을 띠고 있어 처음 느끼는 이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억누르지 않는 평정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때 들리는 진심의 첫 목소리는 대개 아주 조용합니다. 어떤 결심이나 강한 확신이 아니라, 아, 이것이 나의 본래 마음이었구나 하고 스치는 미세한 인식입니다. 그것은 한때 분명히 존재했으나 외부의 소란에 묻혀 잘 보이지 않던 조각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조각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스스로의 결에 따라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흙 속에서 작은 돌이 드러나듯 진심은 기척없이 모습을 드러내지만 한번 인식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요가 무르익으면 마음은 더 이상 무엇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도 밀어내려는 것도 없이 그저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진심을 변형시키거나 꾸미려는 의도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그 결, 그대로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흔히 마음을 설명하고 정리하려는 버릇이 있지만 이때만큼은 설명할 필요도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요는 설명 이전의 자리에서 스스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큰 소란을 만들었는지, 감정의 파도가 어떻게 마음의 바닥을 흐리게 했는지 조금씩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도 소란스러운 후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앉는 이해의 형태입니다. 고요 속에서 드러난 진심은 사람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난 모습이 본래의 결이었음을 알려줄 뿐입니다. 고요는 마음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제자리를 찾을 때 어떤 결을 띠는지 보여줄 뿐입니다. 허심이라는 말은 종종 아무것도 없는 마음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비어있음은 공허함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공허는 방향을 잃은 텅 빈 방과 같고 허심은 빛이 들어오기 위해 창을 열어둔 방과 같습니다. 둘의 차이는 단순히 비어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비어있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속의 빈자리를 하나의 기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마음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도록 숨을 쉬게 해주는 틈이며 생각이 제멋대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허심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밀어내거나 지우려는 힘이 개입하면 그 자리는 또 다른 소란으로 채워집니다. 허심이란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마음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인 것을 흩뜨리지 않을 만큼 넉넉합니다. 새벽 안개의 자리에 빛이 스며들 듯 비어있는 마음은 들여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이 지나가도록 길을 내줄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조용히 생각을 멈추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는 생각을 억누르려는 의도가 마음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또 다른 소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허심은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어있음은 마음이 스스로 긴장을 풀고 무엇을 버리려 하지 않아야만 찾아옵니다. 그저 생각이 흐르고 감정이 들고 다시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러한 자연스러움에서 허심은 어느 순간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허심이 느껴지는 때에는 마음이 넓어졌다는 감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흔들리던 마음이 넓은 물가처럼 잔잔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들어와도 그것이 마음 전체를 흔들지 못하고 한 감정이 움직여도 그것이 중심을 어지럽히지 못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이 바로 마음의 중심까지 닿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어있음이 주는 안정입니다. 비워져 있기 때문에 중심이 무겁게 기울지 않고 모든 움직임이 가벼운 파문으로만 남습니다. 허심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자신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가 마음을 스칠 때 예전 같으면 바로 흔들렸을 파동이 이젠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듯 느껴집니다. 이는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단단함은 부러지기 쉽지만 넓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허심은 바로 이 넓음을 만들어주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넓어짐은 억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어있음에서만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허심이 있는 마음은 또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기능을 갖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겹겹이 쌓여 있어 핵심을 가려버리고 감정이 너무 크게 요동쳐 그 아래의 결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자리에서는 작은 변화도 선명히 드러납니다. 아주 작은 생각의 움직임, 미묘한 감정의 흔들림조차 잔잔한 물 위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뚜렷하게 보입니다. 허심은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을 담아내고 담아낸 것을 왜곡 없이 보여줍니다. 허심의 자리에서 마음은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무엇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 무엇을 강조하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그대로 두고 생각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둡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는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니라 물에 비친 모습과 가깝습니다. 고요한 물은 거울보다 선명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울보다 더 진실합니다. 그 속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어울려 있으며 자신이 지닌 균형의 깊은 결이 담겨 있습니다. 허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알아차리게 되는 과정입니다. 생각과 감정, 습관적인 반응들이 마음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다 보니 오히려 마음의 본래 움직임을 감지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은 그 여유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그 틈에서 마음은 다시 숨을 쉬고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허심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잠시 비워질 만한 자리를 허락해 줄 때 조용히 스며들 뿐입니다. 진심과 허심은 서로 다른 결을 가진 두 흐름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서로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더욱 선명해지려 하고 다른 한쪽은 더욱 비워지려 합니다. 이 두 흐름이 만나는 순간은 강과 호수가 이어지는 지점과도 같습니다. 강물은 분명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지만 호수에 들어서는 순간 그 흐름을 바꾸며 잔잔한 표면으로 녹아들어갑니다. 마음의 두 결도 이와 비슷하게 한 지점에서 조용히 섞여들기 시작합니다. 진심이란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꾸미지 않은 생각, 감추지 않은 감정, 어떤 목적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내면의 결. 그러나 진심은 때때로 너무 선명하기에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속마음이 분명히 느껴지지만 그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을 망설이게 되고 그 망설임이 진심의 빛을 흐리기도 합니다. 이런 때 허심은 진심이 스스로의 무게에 눌리지 않도록 넉넉한 자리를 제공합니다.
진심이 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허심은 그 배경을 넓혀줍니다. 허심은 반대로 너무 비어 있을 때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넓음이 중심 없이 확장되면 흐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때 진심의 작은 흔들림은 허심의 하나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진심이 지닌 선명한 결이 허심의 넓음 안에서 가볍게 빛나고 허심은 그 빛이 흩어지지 않도록 고요한 바탕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두 결이 가까워질 때 마음은 지나치게 가볍지도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은 균형을 갖게 됩니다. 두 마음이 만나는 순간은 극적인 변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이 예전보다 한층 단정해진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반응이 서두르지 않고 감정이 빠르게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전 같으면 어떤 판단이나 감정이 바로 솟구쳤을 텐데 이제는 한번 가볍게 머물렀다가 천천히 흐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침묵이 바로 진심과 허심이 서로를 비추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감정도 생각도 억지로 밀려나오지 않습니다. 진심은 자신이 드러나야 할 만큼만 빛나고 허심은 그 빛을 흐리지 않을 만큼만 비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장도 없고 축소도 없는 마음의 움직임. 이러한 순간은 흔치 않지만 한번 경험하면 마음이 필요로 하는 균형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균형은 분명한 목표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흐름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이어질 때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섞여 있으면 더 복잡해지고 욕심이나 두려움이 섞이면 더욱 흐려집니다. 그러나 허심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때는 그 모든 찌꺼기가 잔잔하게 가라앉습니다. 물속에 섞여 있던 흙이 시간이 지나 가라앉듯 마음도 조용히 맑아집니다. 그 맑아진 물 위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은 각자의 본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비로소 진심의 결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설득하려 들거나 어떤 감정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사라집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다듬지 않고 숨기지도 않으며 지나친 분석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판단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에서 오는 침묵입니다. 진심과 허심이 서로 닿을 때 마음의 중심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중심은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중심이 자연스러운 나이테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단단하지만 온화합니다. 마음이 이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심이 방향을 잃지 않게 하고 허심이 그 방향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사람의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합니다. 이전에는 마음의 어느 부분이 스스로를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며 긴장 상태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이 만난 자리에서는 긴장이 느슨해지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깁니다. 마음은 더 이상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움직임을 받아들이며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진심이 선명해지고 허심이 넓어질 때 두 결은 서로에게 지나친 무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심은 허심 위에 가볍게 놓이고 허심은 그 진심이 눌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받쳐줍니다.
이러한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어느 날 갑자기 흐름처럼 나타났다가 또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남기는 여운은 길게 이어집니다.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찾는지 몸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 스치는 그 작은 지점은 마음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울림을 남깁니다. 그 울림은 조용하고 단정하여 다시금 마음의 결을 살펴보게 합니다. 마음이 언제나 고요하고 넉넉하게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조차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생각 하나, 짧은 기억의 스침 하나에도 마음은 잔물결처럼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마음이 드러내는 결입니다. 물결이 이는 순간에 오히려 물의 성질이 더 잘 보이듯 마음 역시 흔들릴 때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마음의 요동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흔들림이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흔들림을 결함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흔들린다는 것은 스스로의 결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기울기는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살펴야 할 움직임입니다. 진심은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은 금세 흩어지지만 진심의 결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은 바닥에 닿아 있는 돌처럼 조금 흔들려도 제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마음을 흐리는 동시에 본래의 무게가 있는 부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음이 소란스러워질 때 그 소란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그 자리가 바로 진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반면 허심은 흔들림 속에서 넓어지기도 합니다. 비어있는 마음의 자리는 작은 파동에도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흔들림을 흡수하며 오히려 더 부드럽게 퍼져나갑니다. 감정이 몰아칠 때도 허심은 중심을 어지럽히지 않고 파도가 물가에 닿아 다시 잦아드는 것처럼 마음의 움직임을 받아들입니다. 허심이 이러한 역할을 할 때 흔들림은 마음을 손상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 됩니다. 흔들림이 깊어질 때 마음은 자신이 무엇에 약한지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흔들릴 때가 있고 아주 작은 기억 하나가 오래 머물러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흔들림은 이런 약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지만 그 드러남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단서입니다. 약한 부분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흔들림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마음의 결은 이전보다 단단해집니다. 인정은 흔들림을 멈추게 하는 힘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진심과 허심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평온할 때는 진심이 깔끔하게 드러나고 허심은 넉넉한 배경을 마련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두 결은 서로를 보완하며 움직입니다. 허심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넓은 자리로 작용하고 진심은 그 넓음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작은 불빛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때 두 결은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불빛이 바람에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두 결이 함께 있을 때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마음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울기입니다.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는지, 무엇을 향해 미세하게 움직이는지 흔들림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평온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작은 기울기들이 소란 속에서는 선명해집니다.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어떤 기억이 자주 기척을 내는지 이 모든 움직임이 마음의 결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번거롭고 불편할지라도 그 속에서 마음은 자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흔들림에 저항하지 않을 때 마음은 의외로 금세 안정됩니다. 파도를 막으려 하면 더 큰 파도가 밀려오지만 파도를 받아들이면 물결은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마음의 흔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으려 하지 않고 밀어내려 하지 않고 평가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흔들림은 제 흐름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가라앉는 자리에서 마음은 한층 깊어진 형태로 남습니다. 흔들림은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경험이 아니라 가라앉을 수 있는 바닥을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그 바닥에 무엇이 남는지 바라보는 것이 흔들림이 주는 가장 소중한 의미입니다. 마음은 본래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과 움직이려는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바람이 없다면 호수는 잔잔해지듯 마음도 외부의 소란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고요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스스로 고요로 돌아가는 데는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 움직임은 억지로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정약용은 습관이라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고요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거듭 다져지는 하나의 기운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고요를 잃는 데에는 큰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소리, 짧은 생각, 무심한 감정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쉽게 요동칩니다. 하지만 마음이 요동친다고 해서 곧바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동한 뒤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은 흔들린 뒤 오래 머물며 진동을 키우고 어떤 마음은 조금 흔들린 뒤 잠시 머물다 잦아듭니다. 이 두 흐름의 차이는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익숙해져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고요로 향하는 마음은 흔들림을 경험해도 천천히 가라앉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고요로 돌아가려는 마음의 첫 움직임은 멈춤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모든 움직임을 끊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휩쓸리는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는 일에 가깝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이어질 때 그 생각 하나를 붙잡지 않고 감정이 크게 움직일 때 그 감정의 끝을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 것. 이 얕은 멈춤의 지점에서 마음은 자신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멈춤은 정지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마음은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무겁게 쌓여있던 감정이나 생각이 꼭 해결되어야 고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짊어진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강제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한 지점에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터주는 것입니다. 진심과 허심의 관계에서도 보았듯 넉넉한 공간은 지나간 생각과 감정이 깔끔하게 흘러갈 길을 마련합니다. 이 공간을 만드는 반복이 바로 고요로 향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고요를 향하는 습관이 형성되면 마음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다는 것은 생각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이 얽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나친 해석과 감정의 덧칠이 줄어들고 마음은 본래의 빛을 조금씩 찾아갑니다. 복잡했던 문제도 단순해지고 과거의 작은 상처도 이전보다 흐릿해집니다. 고요로 돌아가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시선을 머물기 때문에 불필요한 잡음이 줄어듭니다. 이런 단순함은 세상을 무심히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습관은 시간이 지나며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흔들린 뒤에만 고요를 찾으려 했지만 점차 흔들리기 이전에도 마음이 스스로 균형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세월 물길이 닳아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고요를 경험한 횟수가 늘어날수록 익숙해진 방향으로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고요는 더 이상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 평범한 움직임이 됩니다. 고요로 돌아가려는 마음의 습관은 사람의 내면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잘 견디게 하고 잘 흘려보내게 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덜 몰아붙이게 합니다. 마음이 고요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많은 소란을 스스로 만들어 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소란이 줄어들면 마음에 남는 빈자리는 허심의 자리와 닮아 있습니다. 이 빈자리는 단단한 고집이나 지나친 긴장이 자리를 차지하던 공간을 대신하며 마음을 한층 넉넉하게 합니다. 고요로 돌아가는 마음은 세상의 움직임을 피하려는 마음과도 다릅니다. 오히려 세계의 움직임을 바라보되 그 움직임에 따라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바람은 언제든 불고 물결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고요로 향하는 마음은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흐름을 따라가되 금세 가라앉으며 자신만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은 결국 자신이 익숙해진 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고요에 익숙해진 마음은 어떤 파동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그 파동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은 억누른 침묵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길들여진 마음의 결입니다. 마음은 하나의 결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심이 깊은 바닥에 머물고 허심이 넓은 표면을 이루듯 마음은 서로 다른 성질이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진심만으로는 마음이 지나치게 무거워지고 허심만으로는 마음이 쉽게 흩어집니다. 두 성질이 함께 있을 때 마음은 깊이와 여유를 함께 품게 됩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한 방향으로 단일화하려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한 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결이 한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심은 마음의 뿌리와 같아서 어떤 사유나 감정이 오가도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마음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만 있고 잎이 없다면 나무는 바람을 이길 힘을 잃고 햇빛을 받지도 못합니다. 진심은 방향을 제공하지만 그 방향을 넉넉하게 펼치는 역할은 허심이 맡습니다. 허심의 넓음은 진심이 갇히지 않도록 여유를 만들어주고 진심의 무게는 허심이 흩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둘의 관계가 자연스러울 때 마음은 안정된 형태를 지닙니다. 사람은 흔히 진심만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 진실이 있고 그 안에 가장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심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감정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은 허심이 만든 공간 속에서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단단하면 진심이 자라날 자리가 부족해지고 마음이 너무 비어 있으면 진심이 방향을 잃습니다. 두 결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안정된 변화를 경험합니다. 허심은 마음을 가볍게 만들지만 그 가벼움은 무게를 버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허심이 만드는 넉넉함은 마음이 지나가는 모든 감정을 허용하는 너비이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부드러움입니다. 허심이 없으면 마음은 작은 감정에도 쉽게 굳어지고 작은 생각에도 무게를 더하려 합니다. 그러나 허심의 여백이 넓어질수록 마음은 다양한 움직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안에서 진심은 더욱 분명한 형태를 갖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잎이 흔들릴 뿐 뿌리는 남아있듯 허심의 여백은 진심을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진심과 허심이 한자리에 머무르는 순간은 고요한 평정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는 때에 두 결의 관계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흔들림 속에서 진심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고요히 남는 반면 허심은 파동을 받아들여 마음 전체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한층 더 깊어집니다. 흔들림 속에서 드러나는 진심의 고요함과 허심의 넓음은 서로를 비추며 마음의 중심을 형성합니다. 두 결이 함께 있을 때 마음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진심만을 중심에 놓으면 마음은 쉽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허심만을 중심에 놓으면 마음은 스스로에게 무심해집니다. 그러나 둘이 균형을 이루면 마음은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지도 지나치게 관대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바라보면서도 변화할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 여지가 바로 성장의 자리입니다. 마음의 성장은 자기 비판이나 극복의 결과가 아니라 두 결이 함께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부드러운 개방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진심과 허심을 함께 품을 때 생기는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전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무게와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은 더 오래 머물고 더 천천히 반응하며 더 깊이 바라봅니다.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지나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과거의 흔적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이 느릿한 움직임 속에서 마음은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습니다. 그 리듬이 고요의 형태든 잔잔한 흐름의 형태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스스로의 결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진심과 허심이 한자리에 머무르면 마음은 더 이상 두 결을 구분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비어있는 자리인지 따로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두 결은 상황에 따라 서로의 자리로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중심을 형성합니다. 이 중심은 단단한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평정은 바로 이러한 중심의 성질과 가깝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변화 속에서 자신의 모양을 잃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진심과 허심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두 결이 균형을 이루는 자리에서 마음은 자신을 편안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편안함은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머무르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고요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언제나 조용한 과정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탐구도 아니며 새로운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만도 아닙니다.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결을 살피는 일에 가깝습니다. 진심이든 허심이든 단단함이든 빈자리든 마음이 지닌 모든 기운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흔히 마음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억눌러야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리를 찾을 때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흐르는 물을 붙잡으려 하면 흐름은 더 거칠어지지만 물길을 살피면 흐름은 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음도 비슷해서 억지로 고요를 만들려 할수록 더 큰 흔들림이 찾아오고 억지로 단단해지려 할수록 더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닌 여러 결을 부드럽게 인정할 때 마음은 제 스스로 가라앉고 깊어집니다. 진심은 마음의 뿌리로 남고 허심은 마음의 여백을 마련합니다. 두 결이 다투지 않고 서로를 비추면 마음은 자신에게 필요했던 자리를 알게 됩니다. 때로는 깊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넓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둘은 서로의 반대가 아니라 마음이 완성되기 위해 함께 있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한쪽만으로는 마음이 균형을 찾기 어렵고 두 결이 자연스럽게 흐를 때 비로소 마음은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오는 순간은 특별한 순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겹겹이 쌓인 사유의 흔적이 아무런 소란 없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한층 느긋해지고 한 번의 흔들림에도 금세 중심을 회복할 때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이미 깊어져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밝히는 것은 거창한 진리나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움직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고요해질 때는 고요를 받아들이고 흔들릴 때는 흔들림을 살피고 비어 있을 때는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들이 쌓여 마음의 결을 다져나갑니다. 마음은 억누를 때가 아니라 들여다볼 때 비로소 스스로를 밝혀갑니다. 그 밝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빛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찾은 자리에서 은은히 올라오는 빛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